개헌의 역사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차 개헌입니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이승만 성향의 국회의원이 상당히 많이 뽑혔어요. 이 국회의원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상당히 낮았겠죠. 그래서 이승만은 자신의 지지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유당을 창당했고요. 또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였습니다. 찬반 투표로 통과된 이 개헌 추진은 1952년에 대통령 간선제에서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로 개헌되었습니다. 다음은 2차 개헌입니다. 원래 대통령 3선 금지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승만은 이미 1대, 2대 대통령을 했잖아요. 3대 대통령까지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 즉 이승만 본인만 3선 금지 조항을 적용시키지 말자라는 개헌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이런 개헌안이 적용되려면, 즉 헌법이 개정되려면은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했어요. 그 상황에서는 국회의원 203명 중 3분의 2인 306명이 동의를 해야 했던 거죠. 하지만 딱 한 표가 모자랐어요. 그럼 이거는 개헌을 하면 안 되죠. 한 표가 모자라니까.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반올림의 논리, 이 반올림을 4.4.5입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이 반올림의 논리를 앞세워서 그냥 개헌안을 통과시켜버립니다. 이게 4.4.5입 개헌이고 그 내용은 오직 이승만만 3선 금지 조항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19 혁명 이후 3차 개헌입니다. 정권은 허정 과도 정부인데요. 이 허정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승만 정부 당시 외무부 장관의 이름이 허정이었는데요. 이 외무부 장관이 왜 등장하냐? 그 이유는 이승만이 4.19 이후 하야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대통령의 권한이 원래는 부통령에게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부통령이 벌써 사퇴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바로 외무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외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이 허정이란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 거고요. 이 허정을 중심으로 4.19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한 임시체제를 우리는 허정과도정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허정과도정부가 3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내각 책임제,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체제를 도입시키고요. 양원제 국회 구성을 도입시킵니다. 다음은 4차를 띄워놓고 바로 5차 개헌입니다. 정권이 박정희 정부로 바뀌었고요. 박정희 정부는 중앙정보부라는 기관을 설치해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강화시켰고요. 그 이후에 5차 개헌을 합니다. 내용은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 중심 체제로 변경시켰고요. 국회 양원제에서 단원제 구성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아까 3차 개헌에서 바꾸었던 조항들을 1년도 안 돼서 다시 그대로 원상복귀 시켜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차 개헌입니다. 박정희가 5대 6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당연히 7대 대통령도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3선 금지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박정희는 그 조항을 없애기 위해서 대통령 3회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추진했고요. 하지만 국민과 야당은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는 여러 구실을 들어서 반대 여론을 그냥 억압해버리고 3선 개헌을 합니다. 야당의 아무런 합의 없이 3선 개헌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은 3선 금지 조항을 폐지시키고 재임을 3선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7차 개헌입니다. 박정희는 아까 6차 개헌을 통해 3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냉전 체제를 완화시킨다는 닉슨 독트린 발표와 장기 집권에 겹친 경제 침체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아졌을 시기라서 반공 정권의 기반이 점점 약화됩니다. 따라서 박정희는 자신의 권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7차 개헌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고요. 임기 6년 그리고 간선제 선출로 대통령 선거 방식이 변경되게 됩니다. 사실 임기가 6년일 뿐이지 대통령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중임에는 제한이 없어서 다시 말해 영구적으로 집권이 가능한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진짜 많이 커졌는데요. 그냥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3분의 1이면 엄청난 양이죠. 또 국회 해산권을 가질 수 있었으며 대법원장, 법관을 임명 가능했습니다. 또한 긴급 조치를 행사 가능했는데요. 이 긴급 조치란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의 초원법적 권한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7차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8차 개헌입니다. 정권이 전두환 정부로 변경되었고요. 전두환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국보위를 구성하여서 실질적인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아까 7차 개헌에서도 나왔던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8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원래 계속해서 집권이 가능했던 유신헌법에서 딱 한 번, 7년 동안 딱 한 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7년 단임제, 그리고 간선제 선출 방식을 통한 대통령 선거 방식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렇게 8차 개헌을 했던 이유는 그 당시 국민의 반발도 있었고 또한 국제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서 8차 개헌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9차 개헌입니다. 9차 개헌은 민주주의의 승리, 6월 민주항쟁의 결과인데요. 6월 민주항쟁 이후 1987년 6월 29일 전두환 정부는 노태우를 통한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9차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9차 개헌의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또 5년 단임제입니다. 이렇게 총 9차에 걸친 개헌의 역사가 끝이 났습니다.